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누가 뭐래도 역시 돈, 이 자금 문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의 금융지원에 대한 관심이 늘 상당하고요. 현재는 주로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일반 이 시중금융권의 지원이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BK 기업은행 김용규 부행장님 모시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그리고 또 비금융지원 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김용규 부행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행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가 말이죠, 이제 흔히 IBK 기업은행 하면은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곳이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IBK 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참 많이 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토탈 해서요, 어느 정도인지 현황 좀 알려주시죠. 금융지원 쪽부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IBK 기업은행은 61년 8월에 예. 우리 중소기업 지원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하면 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하고 좀 별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딱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듭니다. 생각을 하시는 또 고객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네네. 그런데 이 중소기업 범위에는 가장 핵심에 소상공인이 포함이 돼 있으시다. 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소기업이 약 한 330만. 예. 전체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고, 예. 그 중에 290만 기업이 소상공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기업자 수로 보면 약 한 87%가 예. 전체 중소기업 시장의 약 한 90%가 소상공인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또 예. 우리가 전체적 시장에서 우리 국가적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88%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네. 예를 이제 좀 내용을 좀 더 말씀 더 깊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근로자가 한 1,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약 한 1,300만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데요. 예. 그 중에 약 중소기업 1,300만 중에 네. 약 한 660만 정도가 소상공인에 종사하시는 뭐 가족도 있고 물론 이제 1인 창업자도 그렇죠. 있겠지만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소상공인 사업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수에 비하면 물론 이제 이 일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작다고 하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소상공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IBK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 정책이 우리 뿌리 산업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우리 기업은행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잠깐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 쪽부터 한번 가보죠. 전체 우리가 여신이 한 150조 대출 자산이 그 중에 우리 중소기업 대출이 한 115조 정도 됩니다. 이제 그 115조 중에 보면 약 한 35조가 소상공인 지원 자산입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공급 기준이 중소기업 지원 공급이 40조를 공급을 하는데요. 현재 보면 한 6조 9천억 정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자금입니다. 이제 이 공급의 기준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출을 뭐 이렇게 신규로 연장하거나 또 추가 신규로 하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액에서 한 20%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정 기자님께서 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 중기청도 있고, 네네. 진흥공단도 있고요. 진흥공단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기관들하고 함께 우리 IBK가 이렇게 힘을 합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이 이제 한 30조 정도를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현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리가 좀 낮습니까? 여러 가지 금리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요즘에 이제 예. 우리 기업인들이 예. 가장 또 관심을 갖는 사항이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출 금리는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는 금리는 좀 높다라고 늘 생각을. 소상공인 담보력도 약하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특히 소상공인들은 영세 우리 맞습니다. 담보 미약한 우리 소상공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IBK에서는 네. 이제 재작년 2012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 금리가 좀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높은 그렇죠. 구조로 가 있을 때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자리 금리로 좀 낮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리 이 제도를 좀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도 있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IBK하고 결의를 하시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등급. 지금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그 신용등급 평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기업을 평가를 해서 금리를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 국제 글로벌화돼 가고 모든 기업이 재무 구조라든가 재무 상황, 회계적인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기업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이런 회계적이고 세무적인 회계 이런 자료들을 잘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평가에 잘 반영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K 기업은행의 문턱은 낮은 편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낮았고 두 자릿수 아니다. 쉽게 말하면 9점 몇 % 밑으로 가능하다. 대출을 일단은 이런 희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너무 담보력이 약하니까 뭐 이 금융권 이쪽으로 가시면은 15%, 20% 연율로요. 너무 그 부담이 크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 IBK 기업은행으로 한번 반드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지원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실은 저희가 우리 부행장님 모신 이유도 IBK 기업은행이 꼭 이 돈 빌려주는 거, 금융지원뿐만이 아니라 비금융 쪽 지원도 상당하다.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로 이제 뭐 마케팅 홍보 쪽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뭐 컨설팅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IBK가 이제 이 금융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시장 자체가 또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이제는 그 질적인 금융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 그게 이제 비금융 쪽이라고 봐지는데 그 중에 아무리 좋은 자금을 받아서 생산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정말 제대로 이게 시장에서 판로가 막혀서 판매가 안 된다면 기업으로서의 이 생명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우리 IBK에서는 이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판로 이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IBK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 판로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판로 지원도 이제 우리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을 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이렇게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보면은 뭐 사은품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끼워 팔기 쪽으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다면은 이 제품의 우수성이 많이 이렇게 상쇄가 되고 그저 그냥 어디 외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제품 정도로 그냥 그런 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우수 제품을 네. 좀 많이 시장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기업은행에서는 이 홍보, 우수 제품을 홍보하는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료로 이 우수 제품을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걸 각종 채널, 예를 들면 우리 IBK에 지금 한 670여 개 점포가 있는데요. 이 670여 점포에 가면은 우리 사내 모니터가 이렇게 사내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에게 이러한 우수 제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줍니다. 뭐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든지 뭐 우리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우리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포털 사이트를 통한 우리 동영상을 그쪽에다가 탑재를 해서 홍보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게 알려서만 또 되는 게 아니고 이 우수 제품을 우리 필요로 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채널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우리 코레일하고 우리 기업은행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서울 역사, KTX 역사에 서울 역사, 그래가지고 우리 대전, 동대구역, 광주, 우선 네 군데에 이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명품 마루라는 백화점 매장을 만들어서 약 한 400여 개 우수 제품을 거기다 전시를 하면서 약 상품원에 한 2,500여 상품을 갖다가 거기서 진열해서 판매까지 동시에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장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이 그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많이 홍보가 되고 이게 이제 컨셉이 우리 홍보하는 거와 이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선정된 아마 제품들은 IBK 기업은행의 노하우도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뭐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탑 중에 탑들이 또 꼽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기술도 상당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우수 제품을 이제 직접 소비자 B2C 간에 이제 판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하나로 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공공기업 일정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구매 제도인데 이 공공구매 제도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달청에 입찰을 보게 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활동인데 이 절차가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이 교육도 우리가 이제 일정한 곳에 이렇게 우리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구매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우수 제품이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제품 판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들도 IBK 기업은행이 뭐 선정했다. IBK 기업은행이 뭐 후원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해서도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그런 뭐 신뢰성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다 가고요. 2015년 찾아옵니다. 계획도 정말 많으시고 뭐 중소기업 관련한 플랜도 많으시고 그럴 텐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계획은 한번 우리 IBK 기업은행이 알려주고 싶다. 그런 것들 프로젝트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제 뭐 시간도 이제 뭐 제한되어 있는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뭐하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좋은 금융.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돈이 좀 부족해서 자금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을 뭐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제는 뭐 우리 시중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빌려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대기업 또 여유 있는 자금들이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이게 돈이 잘 안 돈다. 이게 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이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좀 추진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이제 이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 이 협력 사업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그 금융 지원, 소위 말하자면 아까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이 금리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금리를 어찌하면은 조금이라도 낮게 네. 지원을 해서 네. 이걸 발판으로 해서 또 힘을 내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예.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여유 있는 이 대기업, 공기업 또는 뭐 협회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들을 예. 우리 이제 기업은행하고 이렇게 좀 매칭 펀딩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예. 그걸 발판으로 해서 예. 소상공인들에게 참 싼 자금을 예. 금리를 좀 1, 2%라도 낮게 지원을 함으로써 예. 희망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소상공인인데 예. 막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네. 이 판로 개척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특히 창업을 하실 때 예. 또는 뭐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를 많이 느끼시는데 우리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이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이거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이 비금융과 금융을 네. 하나의 컨셉으로 만들어서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그 계획이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유통 쪽에서는 상생 얘기 많이 하는데 금융 쪽에서도 이런 상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의 기금들 모으고 반은 또 IBK 기업은행에서 이 매칭 펀드를 해서 금리를 낮춰서 예. 또 이걸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참 멋진 상생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우리 김영규 부행장님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예.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또 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되는 금융지원 얘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IBK 기업은행 김영규 부행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재고하게 일을 하게 되면 끝까지 그 재고하게만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박차하고 다시 새롭게 이제 만들고 가기로 번향을 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속재료죠. 속재료에 서 기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 살코기만 넣어서 신선한 야채하고 같이 버무리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느끼하지 않고 많이 먹게 돼요. 맛이 있으니까. 좀 특이한 걸로 이제 번창하고자 해서 아주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방금 전에 IBK 기업은행 부행장과 함께 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우리 정부가 또 어떤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이나 또 전업 그리고 폐업할 때 항상 돈 문제, 비용 문제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 정부의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일단 말이죠. 정부가 지난 9월 달이었나요? 9월에 발표했었던 자영업자 대책을 먼저 살펴보죠. 당시 아주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금융지원책만 딱 띄어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시작해볼까요? 네. 정부는 지난 9월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이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과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등이 제시됐는데요.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네. 현재 20% 이상의 높은 금리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부터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을 연 7%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이 4에서 5등급이면서 6개월 이상 성실히 대출금을 납부해온 자영업자들과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한 기존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이석재 기자, 이제 창업뿐만 아니라요, 전업이나 또 폐업 같은 거를 좀 따로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도 좀 특화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결정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내년부터는 저금리 단기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지원 대상은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예정한 자영업자들 중 자녀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이면서 동시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인데요. 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80%를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4,000명의 소상공인들이 연평균 5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끝으로요, 미소금융 이야기 더 해볼게요. 너무 기준이 높다, 돈 빌리고 싶어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좀 많이 바뀌었다고요? 미소금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소금융을 이용하려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예. 차상위 계층 이하, 재산 1억 5천만 원 이하, 부채 비율 60% 이하 등 그 기준이 엄격했는데요. 예. 그 때문에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미소금융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이러한 대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신용등급과 차상위 계층 등의 지원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채 규모들도 폐지 또는 축소했습니다. 예. 문서상의 조건보다 실제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을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덕분에 기준 완화 이후 미소금융의 대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미소금융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LGU 플러스와 모바일 로컬 플랫폼 기업 제로앱이 소상공인 스마트폰 홈페이지 무료 제작 보급 및 모바일 인프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홈페이지 무료 제작 보급 사업에 함께 나설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바일 커머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나우를 추가 연동하는 등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연계해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채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상권 정보를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하기 위해 체결됐는데요. 향후 양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다양한 공간정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권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공간 정보를 신속하게 갱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늘 계속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